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 칸. 나 이렇게 커리어고 정설상입니다. 제가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두 분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보통 제가 안 떠는데 떨고 있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거는 요즘은 이제 텍스트 시대잖아요. 우리 때는 텍스트 시대인데 지금 시대는 이제 영상 시대다 보니까 텍스트로 제가 영상으로 전하고 있어요. 일단 내가 하는 이야기 원래는 안 하려고 하다가 한번 해보자 싶어서 영상으로 꾸준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로 모은 게 한 A4 용지로 10,000페이지 가량 됩니다. 300페이지 분량으로 책이 한 110권 분량 텍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세대가 바뀌니까 텍스트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책도 제가 12권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젊은 애들은 유튜브에 검색이 안 되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대 때 제가 절대 안 해야 되지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공무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공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겠다라는 게 제 진로 목표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진로, 직업 몇 가지 옮겼는지 나중에 맞추시면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절대 안 해야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직이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한다는 게 제 20대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제가 30대 때, 여러분이 20대 때는 뭘 어떻게 하더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여러분 20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30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30대에 제가 영업을 해봤던 경험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더불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비대면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늘 사실 사람의 마음을 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울지만 톰스의 이태석 신부님을 굉장히 사실 존경하고 우리 지금 시대에 엄청나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인의 저력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그렇게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눈을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 옆에서 있겠다라고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 보는데 그 속에 우주가 있고 하느님이 있고 삶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참 저는 이제 기억이 나서 우리가 사실 가족조차도요 마음을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여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마음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20대까지 하나도 관심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보이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었지 겉모습만 딱 조용하게 이렇게 있었지 속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도 잘 못 살게 되었고 저는 심리학 전공자가 아닌데 그렇게 심리학책을 한 200권 정도 읽으면서 심리학책도 벌써 그렇게 2권을 쓰게 되었는데 계속 자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셔야지 여러분이 돈도 벌고 사랑도 얻고 행복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극심한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이 왜 이렇게 노출이 되느냐면 한번 기업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하는 업체는 어딥니까? 캐논? 코닥입니다. 코닥.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회사인데요. 최초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출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필름이 너무 마진이 높은 거예요. 당장의 수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1년도에 파산합니다. 스마트폰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는 어딥니까? 애플은 과실을 따먹은 기업이죠. 그래서 로고가 포기해라는데 애플이 아닙니다.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여러분 학교 갈 때 반에서 1등 해보셨어요? 안 하게 생기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1등의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는 상담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 저는 10,000명 이상의 사람 만났는데요.
대학 때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놓쳐보지 않았다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국 언어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반에서 1등해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분이 1등은 얼마나 좋겠어요. 전교 1등이면 부산 시내 1등이면 여러분 자녀분이 있는데 전국 모의고사 여기에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TV에 딱 나오는데 지난해 보니까 조탕집 아들이 올백을 맞아서 좋겠다 좋겠다 얼마나 부럽던지요. 근데 노키아는요 무려 전 세계 1등을 13년 한 기업이에요. 와우. 저는 경영대학원을 나왔어요. 근데 노키아가 마치 어리석어서만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키아는요 최초로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명칭이 안 되었을 때조차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맥켄지 컨설팅이라는 최고의 컨설팅 의뢰기관에 물어봅니다. 근데 얘들도 잘 모르니까 이게 뭐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전화가 되면서 그냥 일종의 컴퓨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분석해줄게 하고 막대한 비용을 받고 나서 뭐라고 분석을 해주느냐면요. 자 봐라 모든 시장에는 프리미엄 시장, 명품 시장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롤스로이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명품들이 있어요. 모든 시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프리미엄 시장은 세계 시장의 1%에서 2, 3%.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발돼도 결국은 세계 시장의 1%에서 2%. 근데 너네는 지금 세계 시장을 지금 13년에 1등했고 전 세계 시장의 50% 정도로 투지폰을 잠식하고 있었어요. 와우. 절대 하지만 왜 손해나는 일을 하느냐. 생산 라인 다 바꾸어야 되고 전부 다 하는데 하지 말아라고 전문가가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 때문에 노키아는 결국 파산합니다. 노키아는 우리나라에 이제 텔란드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같은 회사인데요. 훨씬 더 GDP가 높습니다. 25% 정도를 잠식합니다. 그해 핀란드가 마이너스 GDP 9%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넘어갔지만 핀란드가 기적적으로 대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각자의 일들 아주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회생을 합니다. 자 반대로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때요. 제가 태어난 연도 가르쳐드리고 싶진 않은데 1968년도입니다.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때 유가가 앞으로 폭등할 가능성에 대비하라 20대 중반에 갓 입사한 작년 된 청년이 보고서를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 20대 중반에 청년이 입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영진 이야기를 듣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멸성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소멸성 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에 비해서 유가가 만약 폭등할 때 우리가 환율도 변동 환율을 걸어놨잖아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유가가 폭등하면 어떡하냐? 남들보다 돈을 더 내놔야 되는 거예요. 경쟁사에 비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돈 더 준다는데 해줄게 했는데 실제로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20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조그마한 기업이었던 로얄 더치셀이 전 세계 2위 정유기업으로 들어갑니다. 고졸도 출발이 연봉이 4, 5천 정도, 대졸이 5, 6천 정도에서 5년, 10년 이내 5억 연봉이 되는 아주 좋은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이들 이야기 보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얼마 되면 좋겠다. 여러분 어른들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게 어른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는 무조건 어른만 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랜 A, 내가 살아갈 때 모든 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욕심 안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 아니어도 돼. 플랜 B를 짭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시면 플랜 B가 차선책인데요. 그조차도 대단히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준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비단 기업에만 벌어지는 문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대기업에서요, 한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아주 잘 나가는 빠른 임원이거나 부장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라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라인에 따라서 진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잘 라인을 타면 이 사람이 임원에 가서 나도 이제 가는 겁니다. 이 라인이 썩은 동아줄 타면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급에서 진짜입니다. 진급 정년이 있기 때문에 다들 사무직에서는요, 진급 정년을 타려고 피 터지는 전쟁을 합니다. 조직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 잘 나가는 40대 부장이요, 직원들도 다 다르던데 갑자기 이제 여러분 코로나처럼 이런 사태들이 오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20년 동안 쉬어보지 않았던 이 사람이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라면 당연히 위로해주겠죠. 여보, 천천히 쉬면서 알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오래 쉴 줄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남자도 안 쉬다가 처음에 쉬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한 달은 너무 행복하고 자녀들, 다 큰 자녀들, 이제 자녀들하고도 뭐 차도 마시고 술도 먹고 또 여행도 여유 있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막 너무 인생의 행복감을 다 찾아서 그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이제 이 2달이 지나고 일자리 찾는데 안 되는 거. 1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 아이들도 피하는 거죠. 집에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한 끼를 먹으면 여러분 1식, 두 끼를 먹으면 2식, 세 끼를 먹으면 아닌데 3식이 아닙니다. 갓나 저녁에 치킨에 야식을 이라 먹거나 요리까지 해 먹으면 그렇죠. 이런 종갓한 새끼 방송을 종갓한 새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직장에 안 나오시면요, 이 종갓한 새끼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전부 다 이제 근데 2년을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내 공간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다들은 그대로 살고 이 남자는 그냥 돈 빼가지고 혼자 오피스텔에서 삽니다. 단지 직업을 하나 잃었는데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 24시간 동안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중장년들 대상 5060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커리어 체인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인생 이막을 짓는 이 시기가 30대 시기입니다. 이때 일과 직장을 동일시에 하는 사람들은요, 즉각 직장이 사라지는 순간 내 삶이 즉각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일과 직장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직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직장의 무광이 없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못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보다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컹크의 생존 전략 들어보셨어요? 스컹크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주는 건 아닌데 액체를 내뿜어요. 냉수들이 오면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 스컹크가 액체를 공유를 했다, 목욕인데 여기 전체가 더러워서 안 먹습니다. 냉수들이 스컹크는 안 먹습니다. 스컹크는 겁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자신이 있습니다. 액체 공유하는 거 알다면요, 끝납니다. 근데 이게 북미에 아스팔트 쫙 깔린 겁니다. 여기 왔는데 이것들이 속도가 쫙 가까이 오는데 이것 따라 자동차가 오는데 이게 북미로 가봅니다. 바로 가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을 보수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전부 다 4.4 산업혁명이 지난해까지 이야기하다가 올해 갑자기 사태가 한 대씩 다 받은 건데, 너무 언론에서 지금 모르시는가 보군요. 전부 다 강제로 사대기 니 한 대 맞고 한 것보다 변하지 않았지. 지금 사대를 맞았는데도 솔직하게 진짜 정신 못 챙긴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지 않으면요, 이 꼴이 나게 돼 있어요. 진짜 나게 안 돼요. 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보통 변화가 일어나면요, 대부분 첫 번째가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제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의외로 역행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역행이 뭐냐면 다시 되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대소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믿기도 싫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에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과거를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삶은 서서히 이제 삶에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40대 밀려서 나가기 시작하면요. 한도 없이 밀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선택이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문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다양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기회도 얻게 되고 하겠죠.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것이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학습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거, 내가 모르는 것들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기를 감지하면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위기가 들어온다면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싸대기 맞는다. 싸대기 맞기 전에 여러분 진짜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준비 안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지 마라고 하면요. 더 합니다.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있지만 진짜 사람들이요. 농담이 아니라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자기 걸 끝까지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물론 이게 틀렸다 이런 여기는 뭐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그런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변화했고 여러분 방향에서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위기를 감지하고 여러분 대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30대 정말 절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저도 직장 다니면서 4시간씩 자면서 포잡을 뛰었거든요. 네, 포잡을 뛰면서 네트워크 마시고 제가 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대한항공 아가씨 승무원 소개를 받았는데 이 아가씨가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 갑자기 어디를 갔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한 남자분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동그라미를 그리시는데 제가 계획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도 정말 제 인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화장품이라는 것도 저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제 이게 있고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조그맣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좋은 문장들만 모아놔서 인쇄로 200권을 선물했는데 그게 2년이 되어서 책을 12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쓸모없는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이 없어요. 딱 진짜 1년 열심히 하고 이거 끝. 거의 한 5, 60년 정도 모았기 때문에 대단하게 모았습니다. 근데 또 깨끗하게 내가 1년 하고 안 하면 땡! 라고 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계산 이렇게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내거 가질 거 다 가지고 하고 딱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쪽 일은 아니다. 저는 지적 자산을 투자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독수리가 어떤 거냐면요. 오래 살면 70년 정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부리가 하고 발톱이 계속 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깎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두면 자꾸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냐면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집어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리가 자라는 겁니다. 그럼 선택을 합니다. 그때 내가 더 오래 살 건지 여기에서 깨끗하게 굶어 죽고 끝낼 건지 인생을 합니다. 뭘 하느냐? 뼈를 깎는 고통을 합니다. 절벽에다 가서 부리에 이어 발톱을 갑니다. 이 고통이라는 게 상상 초월할 정도로 고통을 합니다. 물론 이건 과장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의 정말 절박한 여러분이 변화에 대한 각오가 없다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변화를 통해서 정말 변화했습니다. 서울의 단칸방에 조그맣게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결국은 내 삶이 아버지와 똑같은 못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정말 그러고 나서도 돈은 가난하고 여전히 불안했죠.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제가 스톡옵션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 회사를 상장사 키워서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톡옵션이라는 게 뭐 100배씩 올라가니까 내가 1000만 받았으니까 이 10억이 대박! 회사가 쪽박 났습니다. 두 번째가 반드시 전문가가 된다. 내 이 분야에. 그래서 정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가 퇴근했어요. 주말 보고 하면서 사장이 퇴근하라고 빨리 에어컨하고 이거 많이 나간다고 전등 나간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뭐 이런데 근데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1년에 책을 100권에서 300권까지 읽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읽으니까 제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물론 저는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벌 수 있는 이상의 머리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직업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들을 여러분이 일구게 됩니다. 그 변화에 적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남자는 관점의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사랑받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아버지를 싫었는데 아버지를 저도 모르게 닮게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그래서 아내한테 큰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큰 소리 지르기도 하고 사실 잘 못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배우자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도 저랑 가는 게 더 마음 편하고 해외여행도 아이들보다도 저랑 같이 가는 게 편하다고 해서 제가 부럽어요. 장난이에요. 근데 사실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엄청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되게 인간적이거든요. 제가 상담도 안 해주고요. 과거와 달라진 변화들이 여러분 많죠. 딱 정리를 하면요. 인간이 공주민으로부터 벗어난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천 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몇백 년밖에 안 됐습니다. 인간이 이제 정착한 지가 사실은 만 년도 채 안 됐는데요. 정착을 하면서 농업으로 인해서 인간이 공주민으로부터 처음으로 벗어납니다. 인간은 원래 모두 유목민이었습니다. 땅을 정착하면서 밀을 갖면서 이때부터 신분이 나왔어요. 신분 제도라는 게 그다지 아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제 세대만 해도 양반이 아니야 이런 족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쳐다도 안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족보에 올리려면 5만, 10만 원 내야 됩니다. 그거 왜 올려? 이렇게 합니다. 네이버에 올리니까 이렇게 하는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도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조차도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소설을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유복자들이 일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일을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소설 영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버나움을 보면 9살짜리가 노동을 하는데요. 부모를 고소합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냐? 고소라고. 너무 가난한 일을 얘가 해야 되고, 자기가 다 먹고 살려야 되는 일을 하거든요. 그게 그다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일한다는 게 소풍 강경화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가 왕중에 왔는데 집안에서 최고의 사람 할머니보다 더 없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도 얘부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이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열이 애들이 1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제 세대인데요. 이때는 스펙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고등학교 나왔느냐, 전문대 나왔느냐, 대학교 나왔느냐 이것만 해도 스펙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정규 교육만 받아도 그걸로 스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분량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일을 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뀝니다. 저는 리크루트라는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이 서울에서 입사했는데 이 회사가 자코리아, 사람이 이런 회사들의 전신 같은 회사였어요. 거기에 입사를 해서 삼성전자, 국민은행, 신한투자금융, YTN, SBS 사람들이 많이 타고 어식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지하철공사를 서류 전형을 제가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잡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온라인 입사 지원이 아니니까 다 우편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 통의 우편이 왔는데 이걸 일일이 쓰여가지고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류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본, 여러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거 다 일일이 분류해서 다시 엑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나중에 저희가 개발해드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채용할 때 90대 1을 스펙으로 뽑아왔습니다. 90%를 스펙으로 뽑고 10%를 G를 아는 정도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역량이 아무리 있어요. 근데 이들이 바꿉니다. 80대 20으로 바꿉니다. 그 중에서 역량이 되는 인재를 뽑기죠. 여러분이 분산 투자를 하라라고 하잖아요. 몸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하나에 몰빵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변형을 합니다. 계속 변하니까 나중에는 5대 5로 하다가 6대 4로 역량이 높은 인재를. 제가 삼성그룹의 체리타운 교육을 갔는데요. 한번 스펙을 쫙 보내주는 거야. 기존을 접근하는 줄 알았어요. 학교가 어딘지, 학점이 얼마인지,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 나옵니다. 토익이 없는 애도 있고 500점, 600점도 애도 있어요. 그 정도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업들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더더욱더 바뀌고 앞으로 시대는요 개인이 주도하는 시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명이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더 살고 싶지 않아도 살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래서 여러분 장수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요즘. 웃게 되는데. 자 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보면 아직도 마음은 늘 20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대는 항상 조명을 흐릿하게 해두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백열적인 건 안 좋습니다. 흐릿하게 뿌옇게 해야지 항상 좋습니다. 나이가 드시더라도. 이 나이가 들어도 항상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노후 여러분 금방 갑니다. 저는 20대 때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인데요. 50대 이후에 인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안 하는 일 같으면 그걸 하기서 40대 끝낸다. 오늘 6시간 강의하고 오라고 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한테는 울산에서 강의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이 욕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적어도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 형태로 10년 먼저 빨리 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 상태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몇 등일까요? 전 세계. 네, 우리나라는 시장가 나갑니다. 1등입니다. 항상 1등입니다. 자살률 1등, 빈곤율 1등, 다 1등입니다. 예, 우리는 뭐 지지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게 옛날 자료가 아니라 지금 최근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등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최근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옛날 자료 아니에요 이러길래 최근 자료, 가장 최근 자료인데 2017년 그 이후에는 없길래 제가 2017년까지 가져왔습니다. 가난입니다. 가난이라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기억나세요?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면서 한국 같은 선진국이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진국? 우리 아닌데 일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가 돌았나 더 떠시 돌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진국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말이 많지만 최근에 말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이요 사실 요 위에 보면 훨씬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부동산이 이제 특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여러분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트렌드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망이에요. 사람은 욕구와 열망으로 움직여요. 열망이 있는 곳에 상품이 있고 거기에 돈이 있었고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의 열망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막 간절하게 바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동조 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회 법칙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도원결의 할 때도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세 개가 있으면 지지대가 이 삼각대잖아요. 이것도 딱 삼각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뜻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역동적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트렌드는. 근데 어떤 트렌드는요 굳이 안 따라가도 돼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해야 될 트렌드나 이런 변화의 흐름은 안 따라가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미혹된 삶을 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안 따라가도 되는 거는 억지로 따라가고요 따라가야 될 거는 안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는 들었어요. 두 번째가 세상을 바라볼 때 TV 보듯이 유튜브 보듯이 보면 여러분 세상이 안 보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견문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 광고를 제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안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보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한번 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사실 세상이 있어요.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아도요. 이게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요. 그냥 혼란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프리츠 펄스라는 아주 좀 어려운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경과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정경이 뭔지 배경이 뭔지 모르면요. 인생이 아주 곤란스러워요. 내가 욕망이 뭔지 열망이 뭔지를 모르시면 이게 아주 심각해지면 정신 착란이 일어나요.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이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족 그리고 고객이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직업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한 얘기하면 몇 개 정도 될까요? 1000개? 3000개? 2만 개? 3만 개? 좀 많이 쓰셨네요. 지금 현재 18,000개 가량이 됩니다. 맞죠? 17,000개 가량이 됩니다. 직업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네, 늘고 있어요. 전 세계 직업이 10만 가지 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편협하게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앞으로 직업이요 710만 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200만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의 65%는 기존의 직업이 아닌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특정한 직업을 계속해서 몰아치면 이 아이는 오히려 내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대 변화에서 아주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몇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직업을 몇 가지 가졌을까요? 7가지. 7가지. 30가지. 제가 헤아려 보니까 35가지. 35가지고 이 볼딩으로 해놓은 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에요. 제가 대학교도 3군데 교수로 있어요. 전 정교수 제안을 받고 나서 아내가 그거 왜 하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서울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정교수 제안의 연봉이 4,500이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는 정교수 제안을 받았는데 3천만 원 받았대요. 이 친구가 글로벌 기업 CEO예요. 부산으로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억대 연봉을 넘게 받는 사람인데 3천만 원 받아. 그래가지고 니고시에이션이 되겠지 하고 종교하고 이야기했더니 안 된대요. 여기는 정규직이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 남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거야. 돈 내고 온다는 거야. 됐다. 그리고 안 한다는 거야. 정말 달라요. 동시에 하는 것들이 너무 사실 달라지죠. 이 중에 저는 영업직은 몇 개 있을까요? 저도 기절초풍한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영업직이 현재
4개. 자,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서 유튜브에 정철장이라고 검색하면서 빨리 가있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배신자이더라고. 내가 어제도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 죄송합니다. 정철장이라고 검색하고 구독과 좋아요 즉각적으로 바로 눌러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안 했더니 딱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쁘게 하니까 안 하더라고. 이제부터 강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누르시고. 이게 영업직입니다. 이게 영업 활동입니다. 좋아요는 나중에 눌러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에 누르는 겁니다. 좋아요는 해당 영상을 가지고 누르고. 아, 좋습니다. 네, 선물은 바로. 저는 선물 안 드립니다. 아까 선물 많이 받았죠. 자,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게 아내 때문에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줘도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이 신종 코로나가 오면서 가득 강의가 있던 게 싹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집콕 생활이 늘어나니까 니 뭐라도 한번 해보지, 유튜브 한번 해보지, 안 한대 이러다가 4월달부터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배웁니다. 너무너무 많이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청년이 20대 후반의 각 청년이 저를 틀어놓으셨구나.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계속 틀어놓으면 올라갑니다. 시청시간이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20대 막 이제 사회생활 하려고 하는 청년이 만나자고 하는 거야.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를 저는 만나자라고 해서 안 만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거절을 했죠. 그래서 근데 그 청년이요, 나중에 보니까 책을 한 5권 정도 썼는데 거의 베스트셀러가 다 됐습니다. 지금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유튜브 구독자가 지난달에 30만 넘었다라고 SNS에 자랑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한번 봤거든요. 혹시 출연 안 되겠나 했더니 안 된답니다. 까였죠. 근데 정말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늦게 출발하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을 각자 모든 분야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어떤 분야에서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게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저는 여러분 베스트셀러 만약에 썼다라면 제가 신의 중추음에 묻다라는 책이 10만 부가량 팔렸어요. 사실은 5만 부 팔렸는데 근데 여기 전단지를요, 제가 KTX를 타면 1호차부터 18호차까지 다 뽑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20분 전에 타가지고 미리 15분 전에 보통 타는데 저는 미리 20분 전에 와요. 딱 하는데 승무원한테 바로 걸려. 뭐 하는 겁니까? 탁 앉아가지고 아예요. 뭐가 있는가 보려고 이러고 있지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30대 때 영업을 봤던 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시작을 했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능은 없지만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말 꾸준하게 한 분야를 밀고 가는 힘이 나중에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입니다. 방송국에서 제가 2번 정도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일산에서 집을 샀는데 이 부산 집을 여기서 산 걸로 하자는 겁니다. MBC에서 출연해가지고 6명 정도가 왔습니다. 6명 정도가 와가지고 가족 촬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방송도 KBS 역사저널부터 해서 고정방송도 매주 출연하는 것까지 한 2년 정도, 이 상태로도 2년 정도 고정방송을 출연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 여기 국제신문에서 제가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라는 닉네임을 얻었었고, 모든 포털 사이트에도 제가 사실 처음에는 안 올렸습니다. 그들이 올려놨는데 엉터리 정보들이 많았었고, 지금도 귀찮아서 제가 안 올려놨습니다. 자기들이 이대로 올렸습니다. 책을 저는 단 한 권도 쓸 줄 몰랐는데 12권을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님이 혹시나 또 안 좋아서 계실까봐 이렇게 해서 또 저한테 편지도 보내주고 어떤 분이신지 경비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진로백서라는 책에서 제 책을 대통령 추천 도서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젊은 날 제가 30대 때 결단을 내리고 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많은 일들을 제가 이뤘습니다.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영어입니다. 근데도 30대까지 단 한 번도 해외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에서 언뜻 이야기한 MPC라는 거 아시죠? 그걸 통해서 저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매년 한 번에서 두 번을 해외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가족들과 한 번은 아내 이렇게 둘이만 이렇게 옵니다. 지금까지 간 곳이 한 20개국 정도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아닙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인데요. 미켈란젤로 광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여기 성벽에 참새떼들처럼 사람들이 타닥타닥타닥 앉아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피렌체 시내를 보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서 아무도 안 하고요. 저기를 보고 있는데 해가 질 때까지 제가 인생에서 순간을 멈춘다면 여기에서 멈추고 싶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저다 참새들끼리 우리 저들이 뭐하고 있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한 분이 다가오시면서 혹시 한국에서 왔어요? 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한 70대 정도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어디 여행사에서 왔어요? 아니요, 우리끼리 왔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 우리를 칭찬하시더니 본격적으로 본인 칭찬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정말 설명절 때였는데요. 굉장히 있었습니다. 패키지가 680이었어요. 저희가 자유여행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가족이 19분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그 할아버지가 다 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가 여러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안 되고 싶으세요? 렌트해가지고 사이가 깃발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여행사처럼 여러 명을 저랑 한참 이야기하다가 장인어른 가시죠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중장년들 했더니 내 꿈이 생겼다. 반드시 나도 해가지고 제가 해야겠다. 이러면 돈 모아야겠다.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진짜 그런 고대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직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직업은 첫 번째로 돈입니다. 경제적 수단이 되는 순간이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성의 지위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이 하나가 된 경제적인 지위까지 올라가면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 여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삶의 주요 요소입니다. 무기력이라고 하잖아요. 무기력이 삶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직장이 있으면요 해야 되는데 무기력해도 와야 됩니다. 출근해야 되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심리적 만족감이에요.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부부 간에 싸움을 하거나 자녀 간에 싸움을 하거나 연인하고 싸움을 하거나 어떤 대상하고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럼 이게 에너지가 어떠냐면 수소폭탄이나 핵폭탄이 뭐냐면 억눌러 있으면요 이게 팽창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요 풀립니다. 이게 정말 에너지를 풀 대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오히려 여러 가지 물론 그 안에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 안에 풀리게 되고 일은요 앞으로 갈수록 편해집니다. 모든 게 이제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더 민주적인 형태를 요구하게 돼 있고 장기적으로 주 4일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아까 75세가 가장 높다라고 하지만 메트라이프 전체적으로 보면 90세가 넘으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메트라이프 어디 가서도 메트라이프 가라고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메트라이프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평생 주부로 사셨던 분인데요. 주부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 일에 관여하게 됐잖아요. 학생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학생의 잘못된 활동, 그 다음 하다 보니까 사회의 잘못된 활동, 정치의 잘못된 활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모든 세상에 이제 비난들이 쏟아지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6학년짜리 아이다. 나오는 세상의 비판이라는 게 너무 자극한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장 그 활동 모든 걸 다 끊고 일을 시작하면서 그분도 MBA가 됐어요. 50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MBC 가면서, 아내는 몰라요. MBC 가면서 옆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 이분은요,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국립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또래들하고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유일하게 본인이 탈락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친구들 다 공무원이 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같이 공무원 공부를 했는데 자기만 탈락한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리고 학원 강의하고 이런 거 아니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지금도 다 만나요. 근데 너네가 제일 잘 사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제 나이가 39대입니다.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실직자로 제가 처음으로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월급쟁이 다단이었지만 내가 이제 내 삶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내가 스스로 독립하리라 이런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일산에 집을 사고 또 아내는 부산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일을 처음에 절대 포기할 거다. 내가 한번 영업이 뭔지를 가르쳐주마 이러면서 전화 영업을 시켰거든요. 하다가 전화 성의로 하고 별의별도 하고 전화도 딱 끊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하는데 왜 끊냐고 고기 누를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행이 뭐냐면 체인지 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있더라도 부산 경남 부분에서는 김미정 CM이 잘 해주실 겁니다. 메트라이프가 여러분을 충분히 어려운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혹시나 따지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강의 괜찮으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